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네, 프로야구 새로운 매치업으로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선두 SSG의 경기차가 없는 공동 2위 두 팀 LG와 NC의 맞대결이 눈길을 몹니다. 승패에 따라서는 선두로 올라설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NC가 상대의 송구 실책으로 선취점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3회 LG가 2점 추격하면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자, 5회 말인 현재 NC가 다시 한 점 추격하면서 경기는 2대2 동점입니다. 자, 키움의 기세도 만만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는 1위 SSG는 6위 KT를 만났습니다. 문승원과 고용표를 선발로 세운 두 팀의 경기. KT의 타선이 골고루 활약하면서 3회 2점, 4회 또 2점을 만들어내면서 4점 먼저 앞서갑니다. SSG가 2점 추격해서 6회 말 현재 4대2입니다. 자, 키움의 기세도 만만치가 않죠. 공동 4위 키움은 삼성을 고척돔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키움의 선발 장지영이 4실점하면서 3회를 채우지 못하고 내려왔고요. 삼성이 2점을 더 내면서 6점 차로 크게 앞서갑니다. 6회 말 현재 점수 그대로 이어지면서 삼성이 6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4위 팀 두산의 상대는 문동주 선발의 하나입니다. 오늘도 8개의 삼진을 잡아내면서 호투했지만 타선이 도와주지 못하면서 0대0인 채로 한승주에게 마운드를 물려줍니다. 두 팀 여전히 득점이 없고요. 7회 말 현재 두산과 하나 0대0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기아 대 롯데의 경기도 보겠습니다. 오늘 롯데의 공격은 노진혁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2점 홈런에 1타점 적시타, 그리고 전준호의 홈런까지 더하면서 4점을 가져가는 롯데. 하지만 5회 선발 박세웅이 무너지고 연이은 실책까지 나오면서 대거 5실점하면서 기아에게 역전당합니다. 6회 초 현재 5대4로 기아가 한 점 차로 앞서 있습니다. KBL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 경기 상황도 볼까요? LG 대 SK의 4강 플레이오프. SK는 홈에서 열리는 3차전에서 챔피언 결정전 진출을 확정하기를 바라고 있고, 반면 LG는 오늘 경기를 승리해서 시리즈를 5차전까지 끌고 가야만 하는 상황인데요. 4강 플레이오프 3차전 현재 4쿼터가 진행 중입니다. 서울 SK가 75대 72 석점 차의 리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전후반 90분 모두 뛴 스페인 프로축구 마요르카가 셀타 비고를 1대0으로 이기고 2개월 만에 승리를 맛봤습니다. 이강인은 선발로 출전해 90분 풀타임을 소화한 가운데 축구 전문 통계 사이트 후스코어닷컴은 이강인에게 양팀 통틀어 최고 평점인 9.08을 줬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 수원 삼성이 이병근 감독을 경질했습니다. 수원 삼성은 성적 부진에 대해 책임을 물어 이병근 감독을 경질하기로 했고, 당분간 선수단은 최성용 수석 코치가 감독 대행을 맡아 팀을 이끌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로농구 NBA에서는 17년 만에 플레이오프 무대를 밟은 세크라멘토 킹스가 디펜딩 챔피언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플레이오프 1라운드 2차전에서도 114대 106으로 이기고 2연승을 거뒀습니다. 동부 컨퍼런스에서는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즈가 브루클린 네츠를 96대 84로 꺾고 역시 2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스포츠. No problem.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나누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배구가 다 종료가 됐지만 오늘도 역시 배구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김연경 선수가 결국엔 흥국생명에 잔류를 했습니다. 네, 흥국생명의 김연경 선수의 이름을 또 계속해서 다음 시즌에도 이제 들을 수 있게 됐는데요. 네. 지난 16일 일요일에 이게 결정이 났죠. 네. 계약 기간 1년에
연봉과 옵션을 모두 합쳐서 총 7억 7,500만 원에 이제 계약을 했다. 이렇게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고요. 여기서 좀 주목할 내용이 바로 1년 계약입니다. 보통은 이 FA 계약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새 시즌을 소화해야지만이 FA 자격을 다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보통 이 FA 계약을 하면은 3년 계약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1년만 계약을 한 것을 두고 김연경 선수가 다음 시즌까지만 뛰고 은퇴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함께 낳은 그런 어떤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못다일은 우승을 하고서 그만두겠다. 네. 이제 내려오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이래서 간절하게 제가 몇 달간 네. 빌듯이 얘기했던 네. 저의 바람은 이루어지지가 않았고 김지한 기자의 예상은 어김없이도 틀렸습니다. 네. 네. 사실은 저도 물론 흥국생명의 잔류를 제가 마치긴 했습니다만 네. 현대건설로 이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그 아본단자 감독과의 그쵸. 케미가 역시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 괜히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괜히 1년 계약을 한 게 아닌 것 같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 김연경 선수가 이 해외에 진출하기 전부터 흥국생명과 약간의 잡음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번 1년 제대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다른 팀 갈 수도 있다. 그런 약간의 선전포고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본단자 감독과 제대로 한번 이번 시즌 해보고 싶다. 네. 그런 의지가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제가 이제 틀렸다는 거에 대해서 좀 항변을 네. 굳이 한다면은 마음껏 하십시오. 나름대로는 근거 없이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나름대로 뭐 우승할 수 있는 팀에 가장 부합했던 팀이 현대건설이기도 했고 네네. 여기에 또 김연경 선수의 또 이 동료 같은 그런 선수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렇죠. 무엇보다가 현대건설 구단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네. 그런데 막판에 이 아본단자 감독이 김연경 선수의 마음을 좀 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여기에다가 흥국생명 구단도 이전과는 좀 다른 행보를 좀 뭔가 보여주겠다. 김연경 선수에게 뭔가 그 신뢰감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말 그대로 전격적으로 김연경 선수가 막판에 이 흥국생명행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사실 지난 시즌을 되짚어 보면은 흥국생명의 행보가 썩 좋지 않았어요. 정말 여러 가지 실망스러울 문제도 수밖에 많았고. 네. 사실은 뭐 그런 상황에서 권순찬 감독이 나간 상황에서 흥국생명이라는 이 구단 혹은 기업에 대한 실망이 많았을 텐데 그렇다 보니까 더 이 아본단자 감독의 설득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본단자 감독이 김연경 선수에게 다가올 시즌의 팀의 비전 그리고 운영 계획 같은 것들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했다 그랬고 네. 더군다나 김연경 선수의 은퇴 이후에 지도자 생활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또 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연경 선수가 이제 인터뷰에서 밝힌 바대로라면 우승을 할 수 있는 팀에 남고 싶다. 라는 전제를 달았었잖아요. 네네. 네. 그렇다면 이제 흥국생명 측에서도 뭐 김연경 선수가 당연히 있는 거고 그 외에도 또 다른 또 지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본단자 감독이 전력 보강에 대한 의지를 확실하게 밝혔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구단도 어느 정도 부합하는 움직임을 보이겠다라고 해서 이 외부 FA 영입 가능성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FA 협상 상황에서 그런 가운데서 이 김수지 선수를 이제 흥국생명이 데려오는 거 아니냐. 어허. 뭐 이런 지금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 최근에 이제 한 그 보도에 따르면은 이 김수지와 이 흥국생명 측이 한 차례 만났고 추가 협상까지 할 계획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 뭐 잘 알려진 대로 김연경 선수와 김수지 선수 아주 절친이죠. 맞아요. 그렇죠. 절친한 사이고 이 중학교 시절부터 함께 뛰었던 동기 동창의 그런 어떤 관계가 과연 이 김연경 선수의 이제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마지막을 향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김수지 선수와 또 이렇게 프로에서 한솥밥을 먹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지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남은 FA 기간에서의 이 최대 그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맞습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 두 사람이 절친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작 프로 무대에서는 함께 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이번에 그래서 아마 흥국생명이 김연경 선수와의 계약을 추진하면서 사실 우리 김수지 선수도 데려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약간 뉘앙스도 풍기면서 잔류를 시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자, 그리고 또 한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김연경 선수가 IOC 선수위원회 도전하고 싶어 한다라는 이야기도 계속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어요. 네, 작년부터 김연경 선수가 공공연하게 IOC 선수위원회 도전할 뜻을 갖고 있다. 네, 그런 좀 움직임이 곳곳에서 보였는데 최근에도 지난 14일에 그 세계 도핑 방지의 날 기념식에 김연경 선수가 참석을 했거든요. 아하. 여기에서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김연경 선수가
육성으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김연경 선수가 IOC 선수위원회에 도전한다고 한다면 사격 황제 진종호 네. 그리고 골프 여제 박인비 등이 함께 도전할 수 있는 IOC 선수위원 그 선거에 이제 일단은 국내에서 먼저 이제 심사를 통과를 해야 하는데 경선을 이 치르죠. 경선에 네. 경쟁할 가능성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김연경 선수는 메달은 없잖아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위원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은 뭐 진종호, 박인비 이런 선수들이 메달리스트라서 조금 이제 김연경 선수가 아쉬운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15명의 IOC 선수위원 중에서도 이 케냐의 험프리 카얀게 선수 같은 경우는 메달리스트 출신이 아닙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뭐 굳이 유명한 선수여야 지도자 잘하는 거 아니듯이 그렇죠. 오히려 메달리스트가 아닌 선수들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릴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김연경 선수 그리고 이제 박인비 선수도 물론 가능합니다만 이런 위원들이 가질 수 있는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역대 IOC 위원 중에 여성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새로운 계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네. 그렇죠. 사실 뭐 근데 메달만 없을 뿐이지 뭐 세계 배구계를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하나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올림픽이 아마추어리즘을 지향한다고 하는데 이미 프로 선수들의 무대이기도 하잖아요. 네. 뭐 농구라든가 축구도 뭐 간간히 프로 선수들이 많이 이제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프로 선수들도 IOC 선수위원 당연히 도전할 수 있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선수위원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스타가 있습니다. NBA 스타인 이 스페인의 파우 가솔이 네. 예, 도쿄올림픽 때 이 선수위원으로 이제 선정이 돼서 그렇군요. 8년간의 이제 임기를 지금 막 시작을 한 상황인데요. 네. 김연경 선수도 세계 배구계를 대표하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선수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아주 큰 그런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연경 선수는 흥국생명에 잔류를 하게 됐고 또 IOC 네. 선수위원을 하려는 뜻도 비쳤다. 네. 그런 이야기 나왔는데 김연경 선수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흥국생명의 잔류를 가장 바라지 않았어요. 뭔가 좀 다른 팀으로 가서 뭐 페퍼저축은행도 있지만 네. 좀 판도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지각변도 한번 재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이거 좀 약간 김 빠지는데 했는데 페퍼에 박정아 선수가 왔습니다. 네. 기분 좋았어요. 박정아 선수가 김연경 선수와 같은 대우로 이제 여자 배구 최고 보수 상한선까지 계약을 맺었죠. 7억 7,500만 원 그리고 계약 기간 3년까지 이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김연경 선수와 동급 대우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페퍼저축은행이 지금 성적이 좀 잘 나오는 편은 아니잖아요. 네. 여자 배구의 흥행을 위해서는 내년에 페퍼저축은행이 조금 도약을 해줘야 좀 더 승부도 재밌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죠. 박정아 선수의 어깨가 더욱더 무거워지게 됐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이 이번에 좀 의지를 정말 불태우는 게 박정아 선수뿐만이 아니죠. 네. 예. 그러니까 박정아 선수를 데리고 왔고 또 내부 FA 2명을 잡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리베로 오지영 선수가 지난 시즌에 합류를 했는데 네. 이번에 FA 계약을 또 재계약을 하면서 3년 총액 10억 원에 또 함께 하게 됐고요. 또 네. 아웃사이드 히터인 이한비 선수 역시 3년 총액 10억 6천만 원에 또 재계약을 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이번 페퍼저축은행의 FA 시장의 그 성적을 보면 이제 외부에 박정아 선수를 이제 데리고 오고 또 이제 내부에 정말 잡아야 할 그런 자원들까지 모두 잡으면서 맞습니다. 이번 그 FA 시장에서 승자 중에 하나다. 벌써부터 그렇게 지금 꼽히는 그럼요. 분위기입니다. 뭐 이제 사실 승부라는 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지만 네. 두 분께서는 페퍼 몇 위까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이 분위기면은 물론 이제 외국인 선수 자원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네. 본배구는 그래도 조금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서지 않을까. 왜냐하면 네. 감독도 지금 바뀌었잖아요. 맞습니다. 감독도 굉장히 좀 경쟁력 있는 그런 이제 재미교포 출신 네. 그런 네. 이제 감독이 이제 들어왔고 페퍼저축은행 자체가 이제는 3년 차에 이제 접어들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성적이 이제 필요하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FA를 어떻게든 좀 성공적으로 보내고 싶어하는 그런 또 분위기가 있었을 것이고 일단 지금까지의 행보는 뭔가 본배구를 향한 그런 행보를 좀 이어가고 있다. 그렇게 평가해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FA 소식 살펴보면은 도로공사 우승의 주역 중 한 명이었던 정대영 선수가 GS 칼텍스로 가네요. 네, 9년 만에 GS 칼텍스로 복귀를 합니다. 1년 총액 3억 원에 복귀를 하게 됐고 이렇게 되면서 정대영 선수가 V리그 여자부에서 FA 계약만 6번을 하게 되는 굉장히 다양한 특이한 기록을 가지게 됐고 여기에 또 IBK 기업은행은 황민경 선수와 2년 계약을 또 맺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연간 보수 총액 4억 5천만 원의 계약을 맺었고
KGC 인삼공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집토끼들을 먼저 잡기로 이제 계획을 맺었죠. 그러면서 네. 미들 블로커인 한송이 그리고 세터인 염혜선 선수 두 선수와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도로공사는 전력 누출이 심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예. 박정하 선수, 정대영 선수가 일단 FA 선수들 중에서 이제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됐죠. 현재 이 내부 FA 중에서는 배유나, 문정원, 전세한 선수 이렇게 3명이 남아 있는데 일단 이 3명이 재계약을 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좀 높아 보이는 건 네.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FA 시장이라는 것은 언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런 시장이기도 하고요. 최대한 이 3명을 이제 잡으면서 또 이제 외국인 선수나 또 다음 시즌부터는 아시아 쿼터제가 또 이제 새롭게 도입이 되거든요. 그런 어떤 이 전력을 좀 보강하는 그런 게 현재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아주 절실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소식이 GS칼텍스의 김유리 선수가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이제 개인 내 SNS 계정을 통해서 은퇴를 이제 발표했는데요. 이게 처음 은퇴가 아닙니다. 김유리 선수 같은 경우는 2010-11 시즌에 입단을 했지만 이후에 한 차례 구단을 떠났다가 또 이제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하고 실업팀에서 뛰고 했는데 동료 선수들이 이 김유리 선수를 부른 거예요. 다시 와달라고. 그래서 IBK기업은행, 현대건설에 이어서 GS칼텍스까지 이제 옮기면서 선수 생활을 했는데 이 제가 가장 김유리 선수 기억에 남는 게 차상현 감독이랑 거의 뭐 격이 없는 친남매처럼 지내더라고요. 나이 차이도 꽤 있고 사실 엘리트 스포츠에서 감독과 선수라는 굉장히 엄격한 서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친근하게 지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그런 격이 없는 분위기가 GS칼텍스의 전성기를 이끌지 않았나. 이 김유리 선수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언니를 다시 찾는 동생들이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저는 들고요. 그때 2021년 2월이었나요? 그때 네. 김유리 선수가 그 수훈 선수 인터뷰를 네. 처음 했었을 때 맞아요. 그때 이 동료 선수들이 막 그렇게 정말 감동하면서 지켜보고 이 김유리 선수도 눈물을 흘렸던 그 장면이 지금도 굉장히 그 기억 속에 남아 있는데요. 맞아요. 그렇죠. 사실 김유리 선수가 과거에 그 선배 선수 괴롭힘 때문에 이 팀을 좀 나가게 되고 배구를 그만뒀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무릅쓰고 또 이런 또 감동의 또 스토리를 이제 낳았던 그런 어떤 이 김유리 선수의 이제 예전에 그런 어떤 모습들, 활약상들 꼭 배구 팬들이 앞으로 좀 기억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눈물 인터뷰 굉장히 화제였죠. 맞아요. 산유미 네. 위원은 이제 김유리가 울기도 전부터 울어가지고 같이 울고 있고. 네. 네. 알겠습니다. 남자부 FA 계약도 살펴볼까요? 네. 먼저 황경민이 FA를 맺었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12일에 이 KB손해보험과 이제 총액 18억 1,500만 원의 맞습니다. FA 계약을 했던 황경민 선수를 시작으로 해서 남자부 FA는 거의 좀 마무리 단계에 좀 접어들었습니다. 네. 이 나경복 선수가 우리카드를 떠나서 KB손해보험과 계약을 했고요.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유계약 선수 자격을 얻었던 내부 선수 3명이죠. 네. 허수봉, 문성민, 박상하 선수 모두 잔류시켰습니다. 아하. 그리고 조금 전에 또 대한항공 이 우승팀이죠. 대한항공이 임동혁, 조재영, 유광우 이 3명을 모두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승팀과 준우승팀 대한항공과 이 현대캐피탈은 큰 전력 누수 없이 일단 또 다음 시즌을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FA 시장도 언제 마감이죠? 남자부 같은 경우는 내일 오후 6시고요. 여자부는 이번 주 토요일 22일 오후 6시까지 협상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또 다른 스포츠계 이슈도 짚어볼까 하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네, 피겨 팀 트로피 대회에서 우리 피겨 스케이팅 대표팀이 대단한 일을 해냈습니다. 네. 미국에 이어서 종합 준우승을 차지했는데 오. 특히나 이 차준환 선수와 이혜인 선수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정말 좋은 성적을 냈는데 이번 팀 트로피 대회에서도 아주 맹활약을 펼치면서 이 대한민국의 사상 첫 이 대회 메달을 따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팀 트로피는 이제 단체전인 거죠? 그렇죠. 이 대회가 2009년부터 시작된 피겨 단체전인데 한 시즌 동안 가장 성적이 좋았던 6개 나라가 경쟁을 하는 ISU 공식 대회가 되겠습니다. 네. 단체전은 올림픽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네. 이제 뭐 약간 귀하 선수 문제가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현재 그 특히 단체전 종목 중에 페어 종목에는 한국과 캐나다 이중 국적을 가진 이 페어 조혜진 선수 네. 그리고 영국과 캐나다 이중 국적인 스티븐 에드콕 선수가 이번에 나섰고요. 아이스댄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 캐나다 이중 국적 선수 이메나 그리고 아이슬란드 태생인 중국계 캐나다인 취한예 선수가 나섰습니다. 현재 이 사실 페어나 이 아이스댄스 같은 경우는 싱글 종목에 비해서는 우리 선수들의 저변이 많이 좀 이 약화돼 네. 있던 게 사실이거든요. 맞아요. 그렇지만은 이런 어떤 큰 대회들을 통해서 또 경험을 쌓고 그러면서 제2, 제3의 또 다른 선수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이번 이 팀 트로피에서의 성과 아주 귀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주간 스포츠 이슈들을 이렇게 짚어봤고요. 이어서 메이저리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한상원의 스포츠도 유튜브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 PD의 깊은 내공, 김 기자의 비하인드 스토리. 배구 이야기는 KBS 1라디오 스포츠에서 배구 선수 출신 해설위원 저 한유미도 듣습니다. 정 PD와 김 기자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자, 어떤 스포츠 이야기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정 PD와 김 기자 듣고 계십니다. 깊은 내공의 KBS 정현호 PD, 중앙일보의 김재한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주간 MLB로 이어가 보죠. 먼저 우리나라 선수들 한 주간 있었던 활약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난 12일에 정말 역사적인 날이었죠. 코리안데이였습니다. 이 한국인 최초로 한 경기에 동반 홈런이 나왔는데 네. 배지환 선수의 최지만 선수 오. 지 듀오가 동반 홈런을 세냈고 배지환 선수가 최근에 이 피츠버그에서 굉장히 활약이 돋보여요. 네. 오늘 경기 같은 경우도 팀이 이제 대승을 거두는데 일조를 했는데 오늘 경기에서 가장 재밌었던 게 배지환 선수가 우선 번트를 댔을 때 내안타로 주자 올세이브를 이끌어내고 그 이후에 또 더블 스틸 이중 도루를 통해서 피츠버그의 어떤 그 기동력을 살려내는 천병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뭐 류현진 선수도 부상이고 김하성 선수, 최지만 선수는 또 이번에 DL에 올리기도 했잖아. IL에 올랐기 IL,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팬들이 많을 텐데 배지환 선수의 다이나믹한 플레이가 앞으로 메이저리그 팬들에게 좀 야구를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는 어제 이 멀티 히트를 이제 시즌 3번째로 때려냈는데 네. 오늘 이 애틀랜타와의 경기에서는 4타수 무안타로 조금 아쉽게 경기를 마쳤습니다. 네. 그러면서 현재 시즌 타율은 2할 3푼 6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떨어졌네요. 네. 자, 그리고 오늘은 LA 에인절스의 오타니 쇼헤이 그리고 베스턴 레드삭스 요시다 마사타카 이제 WBC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이름들이 됐죠. 네. 이 투타 맞대결이 있었다고요. 이 두 선수의 대결이 사실 더 재미있게 진행이 될 수 있었는데 그렇죠. 비가 좀 이제 야속하게 내리면서 이 오타니 선수가 2이닝만 마치고 이제 곧바로 강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3회에 이제 LA 에인절스가 이제 공격하던 도중에 비가 내리면서 약 1시간 반 가까이 중단이 됐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타니 선수가 이제 어깨가 이제 식으면서 네. 결국은 그 1회에 한 차례 이제 맞대결을 펼쳤을 때 오타니 선수가 이 요시다 선수를 상대로 해서 이 삼진을 헛스윙 삼진을 유도했던 그렇죠. 그 장면이 이제 유일한 오늘 맞대결이었고요. 다만 이 오타니 선수는 오늘 타자로서 이 5타수 2안타 1득점을 하면서 어허. 투수로 더 못 던졌던 것을 좀 한풀이하듯한 그런 어떤 플레이를 펼쳤고요. 네. 경기에서도 에인절스가 보스턴을 5대4로 누르면서 최근 3연패 늪에서 탈출했습니다. 네. 아, 비가 야속했겠네요. 좀 이 명장면이 더 만들어질 수도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이날 이 보스턴에서 열린 경기가 보스턴 마라톤 대회로 인해서 11시 10분에 플레이볼을 할 예정이었는데 일단 시작부터 거의 1시간 가까이 딜레이가 됐거든요. 그리고 결국 3회에 이제 중단이 된 상황이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오타니 선수 입장에서는 요시다와의 맞대결 조금 아쉽긴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만날 일도 많이 있고 그렇죠. 이런 타석에서 잘 쳤으니까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을 덜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군요. 와, 그리고 오타니 쇼헤이가 진짜 슈퍼스타는 슈퍼스타라고 느껴지는 게 네. WBC 대회 당시에 라커룸에 사용했던 이름표가 경매에서 1억 5천만 원 낙찰이 됐다고요? 이게 크지도 않아요. 정말 작은 그런- 요만한 네. 예. 여기에 이제 이 오타니 이름 그리고 WBC 로고 일본 국기만 딱 새겨져 있던 건데 여기서 그냥 저희가 뽑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MLB 공식 경매 사이트인 이 MLB 옥션에서 네. 이 이름표가 11만 6,010달러 우리 돈으로 1억 5천만 원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이 오타니의 이 메이저리그에서의 네임밸류는 뭐 거의 이 최고 수준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 뭐 사인볼도 이제 어마어마하게 또 가격이 뛰겠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네. 자, 그리고 메이저리그 시즌 초반 가장 큰 이슈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템파베이의 연승이었습니다. 네. 개막 13연승까지고 한 1승을 더 추가하면 신기록을 세우는 건데 네. 13연승에서 멈췄어요. 그렇죠. 이 전 기록까지 올라가 보려다 보니까 1884년 뭐 1982년 이렇게 19세기, 나왔었는데 19세기에 있었던 20연승 외에는 최근 기록에서는 13연승이 최다였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한 경기만 더 이겼으면 신기록인데 토론토전에서 이제 불의의 일격을 당했죠. 그리고서
당연히 이렇게 연승이 깨지면 분위기가 조금 꺾이잖아요. 네네. 다음 날까지 패하면서 2연패를 당했다가 다행히 어제 경기에서는 8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또 이 신시내티한테 졌죠. 그러면서 맞습니다. 템파베이가 연승 이후에 좀 후유증을 지금 좀 남기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와, 그런데 정말 기록이라는 게 깨기가 이렇게 힘들군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지금 36년 만에 이 새로운 기록에 도전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랬는데 오히려 이 토론토의 이 그 호세 베리우스가 네. 이 전까지가 선발 투수로 올라왔던 네. 이 선수가 전 경기까지 시즌 2경기에서 2패에 평균 자책점 11.17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템파베이와의 경기에서는 5이닝 4피안타 6탈삼진 1실점으로 오히려 템파베이 타선을 막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베리우스가 이 네. 대기록을 막아선 이 토론토의 이제 선발 투수로 또 기록이 됐습니다. 진짜 야구에 신이 있다면 뭔가 신의 의지가 작동한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말 공교롭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떤 팀의 행보를 주목해 봐야 할까요? 이제는 내셔널리그 동부지구의 애틀랜타를 좀 더 주목을 해야 하겠는데요. 그렇죠. 지난 한 주 사이에 6전 전승을 거뒀죠. 그러면서 계속해서도 좀 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뭐 공교롭게 뭐 제가 이제 응원하고 있는 밀고 있는 뉴욕 매치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작년과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선두 애틀랜타, 2위 뉴욕 매치 둘 다 지금 승률이 6할 대 7할 대입니다. 네. 이게 지금 아마 계속해서 지금 분위기가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뭐 이후에 또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은 애틀랜타의 타선 그리고 이 매치의 투수 네. 이 체제가 아마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과연 김재한 기자 나름 약간 저주에서 벗어났다라는 네. 느낌도 있었거든요. 과연 근데 매치가 다시 살려주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MLB.com이 발표한 2주의 선수를 보면요. 어떤 네. 선수가 맹활약했는지도 잘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게리 콜과 잭 갤런이 이제 2주의 선수로 선정됐는데 네. 그중에서 게리 콜의 활약이 굉장히 돋보입니다. 이번 시즌 4경기 등판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는데 평균 자책점이 0.95점. 그러니까 오, 9이닝 동안 한 네. 점도 거의 안 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 잭 갤런 선수 역시 이제 2번의 선발 등판을 지난주에 했는데 13과 3분의 2이닝 중에 탈삼진이 18개였습니다. 이 18개 당연히 메이저리그 전체 1위였고요. 네. 이 두 투수의 활약이 돋보인 한 주였습니다. 그렇군요.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나요? 네, 뭐 사실 메이저리그에서 대표 거포하면은 이 지안칼로 스탠튼이 있는데 이 네. 선수가 2019년 이후에 계속해서 틈날 때마다 부상을 당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최근에도 또 왼쪽 햄스트링에 이상을 느끼면서 열흘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랐는데 이게 또 조금 더 크게 또 번지면서 4주에서 6주까지 결장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번에도 부상이 이렇게 나오니까 오히려 이제 스탠튼에 대해서 좀 뭐 또 나올 게 나왔다라고 하면서 좀 냉소적인 반응이 원래면 그렇지. 네. 네. 아프지만 않으면 한 시즌 60홈런도 칠 수 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네. 선수인데 아프지 않은 시즌이 없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뭐 신인님께서 아까 또 야구의 신 얘기가 나오는데 다 주지 않는 네, 거죠. 다 주지 않는 거죠. 또 맞습니다. 유리 몸을 주셨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정 PD와 김 기자는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일보의 김재한 기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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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